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일반 전형에 합격한 16학번 노유진입니다. 중학교 때쯤부터 항상 경제학과 진학을 꿈꿨습니다. 경제와 경영은 엄연히 다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경영학과 떨어지면 가는 경제학과 그런 인식이 막연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꿈이 수능에서 만점 받아서 당당히 경제학부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사실 수시에 크게 집중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수시도 합격의 기회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에 수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시를 준비한 적은 없고 고등학교 시절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었고 논술은 고등학교 3학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해외 거주 경험도 없고 별다른 특기도 없으면서 또 저희 할아버지가 김구 할아버지가 아니셔서 저는 논술, 교과, 종합이라는 세 가지 수시 기회뿐이었습니다. 그중 교과와 종합을 일반고 출신인 저에게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스펙으로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 또한 2학년이 되고 나니 상위권 대학을 위해서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논술의 경쟁력이 매우 높지만 연세대 일반 전형의 경우 최저 등급 기준이 4개 합 6이며 보통 최저 충족률이 6%라는 점이 제게 유리하다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논술과 논설도 헷갈리던 상황이라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학원에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직접적으로 논술을 쓰는 방법보다는 논술에서 필요한 교양을 많이 쌓았습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 논술에서 제시문으로 많이 활용되는 책들을 매주 선생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 6개월쯤 다니다 실전 논술을 익힐 필요성을 느끼고 메가스터디 박기호 선생님이 대구에 내려와 강의를 한다고 하여 그 수업에 등록하였습니다. 물론 박기호 선생님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전개 방식을 알려주셔서 많이 배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개 방식에 치우쳐 논술의 본질은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교수의 눈에 예쁘게 읽힐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논술 답안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논술 3전 3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수 기간에는 수능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크게 논술에 집중하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정규 수업을 2시간 들어있어서 그 수업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솔직히 매주 한 문제씩 써오는 게 숙제였는데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전개하시는 내용, 전개 방향 등을 모두 필기하였습니다. 또한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 예를 들어 상호 주관성 같이 알아두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어들을 필기하였습니다. 논술에서 필기가 웬 말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논술이 사고력을 평가하기에 암기식 공부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알아두면 좋을 개념들과 이론들이 제 머릿속에 쌓여 알지 못했던 차원의 사고를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개념어들이나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을 메모해 두고 숙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한성수 선생님께서 10회짜에 걸쳐 진행하시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워낙 길어 소중한 주말에 하루를 날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수 기간을 통틀어 저 수업에서 가장 논술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확실히 논술은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주제를 갖고 고쳐쓰기 하면서 다각도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논술 모의고사를 치고 34%였습니다. 하위 34%요. 그래서 질당 시간에 몇 번이나 한성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논술을 그만두고 싶다고 한참이나 상담하곤 했었습니다. 저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런 식으로 성적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딱 2번 정도 만족할 점수였습니다. 그만큼 솔직히 논술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달 논술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논술 준비하지 않거나 그날 컨디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고 제출합니다. 저는 정말 아픈 날에도 논술 시험은 무조건 완성해서 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을 치러 갔을 때에도 정말 마지막 방점을 찍고 시험관에 펜을 내려놓으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내에 논술 답안을 제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전년도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에 지원했습니다. 서울권 대학은 예비번호도 없이 탈락하였고 경북대 한 군데 합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격한 것이 너무 기뻤으나 점차 제 자신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저보다 노력하지 않았거나 분명히 제가 은연중에 무시했던 친구들이 막상 대학 입시 결과는 같은 것을 보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 꿈은 계속 연세대학교였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이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의지력이 매우 약해서 재수를 한다면 기숙학원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기숙학원이 있는데 그중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퍼학원, 강남대성 기숙학원 중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강남대성 기숙학원을 가려고 했지만 후기를 읽다 보니 대성학원은 학생들이 대다수 잘하는 편이라서 성과는 좋지만 학생 관리에 있어서 조금 허술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청설학원은 학생 관리를 엄하게 한다고 하여 청설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설 계열 중 하이퍼학원의 시스템과 지원이 마음에 들어 하이퍼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퍼학원의 장점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평소 자신 있던 과목인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4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 대해 많이 겁이 먹어 있었는데 입소 후에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국어 풀 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는 영어 단어 시험과 영어 듣기가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고3 시절에는 등교하자마자 영어 듣기 하자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못 지키고 미루곤 했었는데 재수하면서 아침마다 꾸준히 하다 보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책 한 권을 뚝딱 끝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학생들이 책 한 권을 끝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한 권 끝내서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권을 끝냄으로써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 재수 생활에서 짜여진 프로그램만 끝내면 무엇인가 해냈다는 느낌을 주어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퍼 리포트를 보면 3월이 최고의 성적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요. 저는 한번 잘하고 나면 제 능력이 도취되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아집니다. 비록 사설 모의고사에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3월 모의고사였지만 대박친 이후로 한 2개월은 이렇게 대충 해도 내 실력이 얼만데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공부했었습니다. 그 결과 3월 성적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며 점차 평범한 성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6월 모의고사에서 혼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나오면 방심할까봐 그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너무 기죽어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생은 죄수생이라고 하는데 죄수생은 일부러 힘을 빼지 않아도 죄수생이란 신분 자체가 기를 죽게 만듭니다. 가끔씩은 일부러라도 나는 너무 잘났다는 식의 스스로의 응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죽지도 말라, 자만하지도 말라, 너무 모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재수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심자를 맨날 하든지 간에 자기가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누가 심자를 하고 피곤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